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늘의 일별 뉴스를 듣기 편한 말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는 자연스럽게 순서를 언급하면서 세네 줄 내외로 요약해 드리니 TTS로 들으시기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란 전쟁의 파급입니다. 미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사태가 악화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작전이 4-5주 단기로 끝날 것이라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 체제가 강고하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아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에너지와 물류에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격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유조선 탱커 운임이 폭등했으며 카타르 LNG 시설의 포스마주 선언 등으로 글로벌 석유, 가스, 운송 공급망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금융시장과 여행 송금에도 충격이 이어져 미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아시아, 유럽, 미국 증시가 흔들렸고 항공 공역 차단으로 2,000편 이상이 취소돼 100만 명 이상이 영향받았으며 인도 같은 송금 의존 국가는 환율과 성장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정학적 긴장과 AI 혁신, 소비자 수요 변화가 기업과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 정책이 10%에서 법정 한도인 15%로 인상되며 소매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동 분쟁과 미중 갈등이 추가 비용과 수요 리스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6년 성장 목표를 낮추는 대신 반도체, 항공우주, 생명공학, AI 등 첨단 분야에 대대적 투자를 계획하고 과학기술 예산을 연간 약 10% 증액하며 방위비도 늘려 기술 자립을 강화하려 합니다. 소비자는 여전히 지출에 신중하고 유통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최대한 피하면서 공급처 다변화와 기술 투자로 대응 중인데 관세 불확실성으로 2025년 기업 손실은 약 2,100억, 2,290억 달러, 2026년 약 1,500억 달러 수준의 영향이 예상되며 아디다스는 2026년 이익이 약 4억 유로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건입니다. 워시는 2006-2011년 연준 이사로 역대 최연소 이사였고 모건 스탠리 출신이며 부시 행정부 경제자문 경험을 갖고 있는데 통화정책 성향은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주로 재정에서 본다는 점에서 유가 급등 같은 공급 요인에도 금리 인하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명은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고 공화당 우세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톰 틸리스와 리사 머코스키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 본부 개보수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해결될 때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5월 15일 종료되며 인준이 늦어질 경우 내부 절차로 파월이 임시 의장직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금융시장의 재배치 흐름입니다. 사모대출 쪽에서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며 유동성 미스매치 위험이 부각돼 블랙스톤의 BC 레드 펀드에선 약 7.9% 규모의 기록적 환매 요청이 나왔고 회사가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블루아울은 정기 유동성 지급을 중단하는 등 운용사들이 유동성 전략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사모대출의 기초자산이 비유동적이라는 점을 핵심 문제로 보며 운용사들은 격리된 반유동 구조를 특징으로 설명하지만 대체자산 운용사 주가가 하락하는 등 충격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거의 2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재개했고 최고 경영자 그렉 아벨은 자신도 클래스 A 주식 21주 약 1,460만 달러어치를 매수했으며 초부유층과 패밀리 오피스들은 AI 스타트업에 대규모로 베팅해 2월 한 달에 AI 관련 스타트업에 약 1,710억 달러가 모였다는 점에서 자본의 이동이 뚜렷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이란 분쟁 확대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충격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약 84달러, 미국 WTI는 약 77달러 수준으로 올랐고 일부 시나리오에선 일시적으로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특히 싱가포르 현물 제트 연료는 72% 급등해 배럴당 약 205달러 수준에 달했고 제트유 마진과 디젤 정제유 가격도 급등해 항공 연료 부족과 운송비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해상물류에선 VLCC 용선료가 하루 약 12만 달러에서 45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고 이라크의 일일 약 150만 배럴 감산과 카타르의 포스마주 선원 등으로 공급 차질이 확대돼 항공화물과 반도체 공급망에도 병목이 생기며 유가가 100달러대로 오르면 전 세계 성장률이 최대 약 0.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주요 기업들의 전략, 가격, 인력 재조정 소식입니다. 스타벅스는 시애틀 본사는 유지하되 미국 남부, 중부 공략을 위해 내슈빌에 전략적 오피스를 신설하고 일부 북미 공급망과 소싱팀을 이전할 예정이며 이주를 원치 않는 시애틀 직원에겐 퇴직금, 사내 공석 지원 등의 선택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저가형 모델 아이폰 17을 공개해 출고가 $599, 기본 저장, 256기빗의 A19 칩, CNX 모뎀, 48메가픽셀 퓨전 카메라를 탑재하는 한편 맥 라인업은 전반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새로운 맥북 니오 등 교육용 모델을 내놓는 등 포트폴리오와 가격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 인력의 약 3%에 해당하는 약 2,500명을 감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투자은행, 트레이딩, 운용 전반에 걸친 효율화 조치로 일부 분야에서는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에스타인 파일과 관련한 조사 법적 사안입니다. 하원감독위원회가 팸 폰디 법무장관을 증언 대상으로 소환하기로 24대 19로 표결로 가결했으며 이 소환 동의안은 공화당 의원 낸시 메이스가 발의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의회는 에스타인 투명성법에 따라 법무부의 모든 문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1월에 약 300만 건을 공개한 뒤 나머지 250만 건 이상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미 공개됐던 수만 건, 약 4만 7천 건, 6만 천여 페이지 다시 비공개로 전환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류된 문서에는 FBI 인터뷰 메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일부 문서에는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주장 관련 자료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치적 법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지정학, 에너지, AI, 금융이 얽힌 최근 뉴스 사이클에서 중요한 조사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 7가지 주제를 3-4줄로 요약해드렸습니다. 전체 내용을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정리했으니 TTS로 변환해 들으시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더 원하시면 각 주제별로 세부 문장을 길게 늘리거나 특정 수치와 표현을 다르게 표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